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1 김관종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천문학 파트가 들어갑니다. 이 천문학 파트는 지구과학 1에서 좀 굉장히 어려운 파트이긴 한데 기본 개념을 천천히 잡아가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그 프린트가 이제 등교 수업 하면 이제 나눠줄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프린트를 지금 나눠드릴 수 없어서 팀지에 담임 선생님들이 실시간 그 조회하는 그 방에 위쪽에 보면은 파일 그리고 지구과학 1 교재라고 해서 제가 압축 파일로 지구과학 교재 전체를 다 올려놨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수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오리온 자리입니다. 근데 오리온 자리의 별을 보면은 어떤 별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고 어떤 별은 또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마다 지금 보이는 색깔이 좀 다른데요. 이 색깔을 갖고 우리가 별의 표면 온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우주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별과 외계 행성계를 배울 겁니다. 근데 별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별의 표면 온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별에 가서 직접 표면 온도를 측정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별까지 거리가 멀고 또 가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면 온도를 측정한지를 배우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표는 결론입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할 텐데요.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의 표면 온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색깔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보통 이제 푸른색이 이제 파장이 짧습니다.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밑에 있습니다. 이 빈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일단 색깔을 본다면 이제 청색 계열 쪽이 바로 굉장히 고온의 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빨간색 적색으로 보이는 별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색 그 다음에 황색은 노란색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외웠냐면 청군과 백군 운동회가 요즘에는 좀 없어졌는데 청군, 백군이라는 팀이 있는데 청군, 백군으로 나눠서 운동회를 하는 황건적 무리가 있다. 그래서 청백전을 여는 황건적 무리들 이렇게 황건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백전을 여는 황건적 무리들이 있다 해서 여러분이 뭐 청백황적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청색과 백색을 섞은 것이 청백색이죠. 두 개 섞은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가지 섞은 거 황백색. 그 다음에 황색, 노란색과 적색을 섞으면 주황색이 나오죠. 그래서 섞은 색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색별일수록 온도가 높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이 가스레인지 불꽃 색깔이 뭐예요? 푸른색 계열이죠.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뜨겁네. 그래서 청색별이 바로 고온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광형도 선생님이 또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뭐 O형, B형 이런 식으로 있는데 O형, 분광형이 고온이다. 이건 조금 이따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지수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색지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색지수의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고온의 별이다. 그리고 플러스 값이 나오면 저온의 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10,000켈빈이라는 이 온도의 그 별은 색지수가 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광형의 이제 A형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A0, 예, 각각의 분광형을 지금 뭐 A0, 그 다음에 A, 예, 뭐 9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쭉 나눕니다. 그래서 그 나누는 것들 예, 뒤에 가서 또 배울 텐데, 자, 여기서 이제 A0라는 요런 분광형을 갖고 있는 그 별은 이제 10,000켈빈이 되겠습니다. 이 10,000켈빈. 10,000켈빈이라는 거 조금 여기 10,000켈빈일 때는 색지수가 제로고 10,000켈빈일 때는 A0 이 분광형을 갖고 있는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태양 있죠? 우리 태양계의 그 별, 태양은 이 G형 스펙트럼에서, G형에서, 예, 지금 여기 G0에서부터 마찬가지로 G9로 이렇게 세분화하는데요. G2라는 분광형을 갖고 있습니다. 표면 온도는 태양의 표면 온도가 5,800켈빈 정도인데, 보통 이제 6,000켈빈, 그래서 5,800켈빈이라고 하는데, 요 태양 같은 경우, 그 다음에 A, 이런 것들은 이제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결론을 얘기한 거예요. 이 결론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겁니다. 전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청백전을 여는 황건적 물이라고 해서 이 별의 표면 온도를 추정하는 방법 중에 색깔을 보면은 청색별이 온도가 높은 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까 지금 오리온 별자리에서 지금 파란색이죠? 요런 별들이 이제 좀 온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체라는 게 있어요. 흑체라는 것. 자, 이 흑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복사평형을 저번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리고 방출하는 에너지가 똑같은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흑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에너지가 이제 들어옵니다. 에너지가 들어오는 입사하는 그 에너지, 전자기파의 모든 파장의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요. 모든 파장의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요. 완벽하게 흡수합니다. 흡수를 하지 않는 게 없어요.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리고 이 흡수를 한 모든 에너지, 흡수한 모든 에너지를 그대로 이제 방출하는 이상적인 물체, 이걸 우리가 흑체라고 하는데요. 보통 별은 거의 흑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파장의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면 100% 흡수하고, 그리고 흡수한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런 상태, 그게 바로 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상적인 물체를 우리가 흑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흑체인 별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흑체 복사가 있습니다. 흑체 복사.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별이라는 흑체에서 방출되는 그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방출하겠죠.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파장에 의해서 우리가 분포를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여기는 흑체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의 그 파장으로 복사 에너지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그러면 그 각각의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가 얼마만큼의 세기로, 상대값이죠, 나오느냐,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많은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플랑크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플랑크 곡선. 그러니까 플랑크 곡선은 X축이 흑체라는 거는 별이라고 했죠. 파장에 따른 방출하는 에너지, 복사 에너지의 분포 곡선을 그린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표면 온도에 따라서 이게 그래프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태양이 5800이니까 6000 켈빈 정도가 됩니다. 6000 켈빈. 참 여러분들 그 켈빈이라는 거는 절대 온도죠. 예, 절대 온도 체계예요. 근데 이거는 몇 도씨라고 쓰는 우리가 보통 여기 섭씨 온도가 있잖아요. 이 섭씨 온도에다가 200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플러스 하면은 절대 온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0도씨예요. 0도씨. 지금 현재 0도씨라 하면 절대 온도로 바꾸려면 여기다 플러스 273을 하면은 273 켈빈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섭씨 온도 0도씨는 바로 절대 온도 273 켈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태양 같은 경우는 5800 또는 이제 6000 켈빈 정도니까 태양 같은 그 표면 온도를 갖고 있는 별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런 파장 요런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파장이 짧은 거는 자외선이고 그다음에 가시광선, 그리고 이쪽이 파장이 기니까 적외선이죠.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가시광선 영역이니까 바로 여기가 빨간색의 파장이 길어져서 빨주, 노초, 파남, 보. 보라색이 이제 파장이 짧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 표면 온도가 지금 이거 조금 이제 색깔 달리해서 표면 온도가 5000 켈빈이라는 별이 있다면 플랑크 곡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지금 에너지 세기도 좀 약해졌죠. 예, 최대 피크가 여기. 예, 태양 같은 경우 이만큼 나오는데, 근데 만약에 4000 켈빈으로 온도가 낮아졌네요. 자, 그러면 요런 커브가 플랑크 곡선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점점 약간 그래프가 달라지죠. 여기 3000 켈빈일 경우에는 플랑크 곡선이 이렇게 에너지 강도도 약해지죠. 그래서 이 표면 온도에 따라서 이 플랑크 곡선이 달라진다. 그렇죠? 달라진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각각의 온도에서 예를 들면 6000 켈빈일 때 지금 가장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예, 요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방출되는 그때의 이 파장을 우리가 파장인데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에 대해서 람다 맥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람다 맥스. 그러면 지금 람다 맥스를 한번 찾아볼까요? 5000 켈빈이에요. 그러면 지금 람다 맥스가 여기에 돼 있죠? 람다 맥스가 조금 이제 길어졌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람다 맥스를 찾으면 더 길어지죠. 예,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간 거죠. 표면 온도가 낮았어요. 표면 온도를 T라고 하면 표면 온도가 낮아졌어요.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은 이 람다 맥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차 이쪽으로 갔죠. 길어집니다.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비례 관계니까 이렇게 쓴다는 거죠. 요게 바로 빈의 변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빈의 변위 법칙은 뭐냐면 이 흑제의 표면 온도, 흑제 별이죠.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이 표면 온도가 높으면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이 람다 맥스는 짧아진다 이 말이에요. 짧아진다. 그래서 지금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쓰면 여기는 이제 상수값이 있죠. 상수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냥 아까 제가 썼던 것처럼 이렇게 반비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도가 높아지면 지금 보세요. 지금 3000, 4000, 6000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면 람다 맥스는 지금 이렇게 거꾸로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반비례 관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표면 온도가 높아요. 이 표면 온도 T죠. 표면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람다 맥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짧아진다는 거죠. 표면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는 어떻게 됩니까?
길어져요. 그러면 파장이 지금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이 짧은 것은 바로 청색이고요. 파장이 긴 거는 적색입니다. 아까 지금 여기 빨간색이 파장이 길고 파란색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이 비례 법칙에 의하면은 온도가 높은 거는 청색별로 보이고 온도가 낮으면은 적색별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 이제 이해되시죠? 이 표면 온도는 색깔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청색, 파장이 짧은 것이 고온이다. 예, 적색이면 온도가 낮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례 법칙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프린트 2페이지를 피시면 되겠고요. 자, 별의 표면 온도. 마찬가지로 별의 표면 온도를 색깔로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색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색지수를 갖고 우리가 판독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 들어가기 전에 별의 등급에 대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던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파르코스라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별의 등급을 언급했습니다. 히파르코스는 가장 밝은 별을 1등급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가장 어두운 별을 6등급 별이라고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별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등급으로 갈수록 밝은 거죠. 밝다고 얘기한 거고 6등급으로 갈수록 어둡다. 그래서 이 별의 밝기는 바로 이 숫자. 등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숫자입니다. 숫자. 등급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밝은 별일수록 작은 숫자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1등급 별이 밝다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히파르코스는 1등급 별은 6등급 별보다 밝은데 몇 배에 밝냐면 100배 밝다고 났어요. 100배 밝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 등급당, 그러니까 5등급 별은 6등급 별보다 X배 밝고요. X배 밝을 것이고, 이건 등간격이죠. X배, 여기도 X배, 여기도 X배, 여기도 X배 밝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X가 얼마입니까? X배, X배니까 X가 5개를 곱한 것이 바로 이제 100배라는 거죠. 100배다. 그럼 여기서 이제 x를 구하면은 5제곱근 100인데요. 어떤 수를 5번 곱하면 100이 나오느냐? 이거는 이제 대략 2.5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등급당 차이는 약 2.5배의 밝기차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5등급 차가 되면은 2.5의 5승이니까 바로 100배라고 일단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급의 종류는 우리가 절대 등급이 있고요. 절대 등급을 라지 M으로 쓰고요. 겉보기 등급이 스몰 M으로 쓰는데요. 등급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배웠죠. 겉보기 등급은 우리 눈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거리에 상관없이 있는 대로 보이는 밝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절대 등급은 모든 별을 같은 거리를 통일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밝기에 어떤 그 촛불이 있는데 그 촛불을 가까이서 보면은 밝게 보이고 그다음에 멀리 두면 어둡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리하고 밝기는 관계가 있는데 이 같은 거리에 놓으면은 그 거리에 대한 어떤 효과를 이제 제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등급, 절대적인 등급을 놓을 때는 같은 거리에 놓았다고 가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10파섹이라는 거리에 별을 놓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별의 밝기를 우리가 등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요 절대 등급을 바로 이제 별의 광도라고 해서 밝기를 비교할 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실제 밝기로 우리가 절대 등급을 쓴다는 거죠. 근데 여기 파섹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1파섹이라는 거리는 빛의 속도로 3년하고 더 가는 거죠. 3.26년 갔을 때의 거리를 우리가 1파섹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굉장히 먼 거리죠. 그래서
10파섹이라는 거리에 놓았을 때 밝기를 우리가 절대 등급이라 한다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겉보기 등급을 거리 있는 그대로 놓고 우리가 보는 등급이라고 말했는데, 자, 여기서 겉보기 등급이 또 이제 두 가지로 일단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별을 사진으로 찍어요. 어떤 별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어떤 별을 사진으로 찍으면 그때 사진상으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이 있어요. 그리고 좀 약간 어둡게 보이는 별이 있는데, 근데 이 사진 건판이 사진기에는 바로 파란색에 민감합니다. 파란색에 민감하기 때문에 파란색 별일수록 밝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찍었을 때 등급을 우리가 사진 등급이라고 해서 MP, 픽처죠. 사진. 그래서 MP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은 겉보기 등급인데 픽처, 사진으로 봤을 때를 말합니다. 자, 제가 왜 노란색을 했는지 알겠죠? 자, 안시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안시 등급이라는 거는 이 안자가 바로 눈안자입니다. 눈안. 우리가 눈 아프면 어디 가요? 안과 가죠. 눈, 우리의 눈, 육안으로 봤을 때, 볼 때 보이는 등급을 안시 등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겉보기 등급인데 이제 보이는 거, 비주얼이죠. 비주얼. 그래서 이거를 V라고 넣습니다. MV라고 썼는데, 자, 맨눈으로 우리가 관측했을 때, 우리 눈은 어느 색깔에 민감하냐? 노란색이 민감합니다. 노란색. 그래서 노란색 별일수록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과속 방지턱 같은 경우에 검은색에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은 노란색에 민감하기 때문에 눈에 확 잘 띄는 그 노란색으로 과속 방지턱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진 등급과 그 다음에 안시 등급이라는 겉보기 등급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기초가 됩니다. 기초 사항이었고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색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지수라는 거는 컬러 인덱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색지수를 보면 우리가 표면 온도, 별의 표면 온도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색지수의 정의가 나옵니다. 색지수가 뭐냐면 사진 등급이 아까 이거 있죠. M 픽처에서 안시 등급이 M 비주얼 V를 뺀 값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빼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만약에 이 별의 표면 온도가 높으면 색지수는 작아지고,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낮으면 색지수는 커진다 그랬는데, 왜 그런지를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선생님이 여기 써놨는데 한번 볼까요? 자, 색지수는 뭐라고요? 이 색지수는,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별표 쳐놓으시고요. 자,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 값이다.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요. 이게 뭐 어떻게 하냐? 이게 MVP? 되게 약간 조금 그렇게 외우기도 좀 그렇고요.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다. 자,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 값이다. 사안이 뭐예요? 사안이 뭡니까? 이렇게 말해서 지금 일이 발생했는데 사안이 뭡니까?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네요. 자, 사안이 뭡니까? 색지수는 사안이 뭡니까?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색지수를 지금 또 달리 좀 V 빼기 V라고 또 나오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V 빼기 이건 무슨 말이냐? 그 밑에 보면 여러분들 UVB 필터를 이용한 색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자, 잠깐 볼게요. 밑에 U 필터, B 필터, V 필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이나 눈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우리가 필터를 주로 많이 쓰는데,
특정한 파장의 그 전자기파를 흡수시키는 이제 필터입니다. 이 U라는 건 울트라 바이올릿이죠. 자외선 쪽에 그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블루 할 때 빔이다. 요거는 이제 파란색이니까 요게 사진 등급이랑 유사하고요. 비주얼, 요거는 이제 눈이죠. 그래서 V 필터라고 해서 지금 이 안시 등급이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등급을 블루 필터, 그 다음에 안시 등급을 우리가 V 필터, 비주얼 필터를 이용하는데,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자, 이 사진은 파란색이니까 B 필터를 사용한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시 등급은 노란색이니까 비주얼, V 필터를 사용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B 필터에서 V 필터로 추정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차이한 거랑 똑같다.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을 보면은, 그럼 예를 들면 볼게요. 자, 지금 예를 들면 청색별이 있어요. 근데 청색별은 여러분들 빈의 법칙에 의하면은 파장, 최대 에너지를 내뿜는 파장이 람다 맥스가 짧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온의 별이라고 우리가 추정했는데, 그럼 만약에 사진기로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청색별은 이 사진기가 감광이 잘 되기 때문에 밝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사진기는 밝게 보여요. 근데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노란색이 아니잖아. 노란색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어둡게 보인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밝다는 거는 등급 숫자가 어떻게 돼요? 등급 숫자가 1등급, 2등, 1등급이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작아야 돼. 등급이 작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청색별을 사진으로 찍었더니 1등급이 나왔고 그냥 맨눈으로 보니까 얘가 이제 3등급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밝은 게 이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등급이 작단 말이에요. 그럼 어둡다는 거 등급 숫자가 큰 거예요. 1보다는 3이 크죠. 근데 이거를 이제 색지수는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빼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제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수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색지수를 계산했을 때 우리가 음수값이 나오면은 바로 청색별 고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죠?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을 한 값이 만약에 음수값이 나왔다. 그러면은 고온의 별이라고 우리가 판독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노란색 별이 있다고 쳐봅시다. 노란색 별은 온도가 낮죠, 상대적으로. 예, 그러면 청색별보다 온도가 낮아요. 노란색 별은 우리 눈으로는 잘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시 등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눈이 노란색에 민감하게 밝게 보여요. 그래서 1등급이 나온 거야. 근데 사진은 파란색이 좀 이렇게 잘 감지되는데 노란색은 안 감지가 되니까 이게 어둡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 3등급이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등급 숫자가 어두운 거는 큰 거죠. 3. 작은 거는 이제 1등급. 그렇죠? 이걸 빼요. 색지수가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빼래매. 이거 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2가 나온단 말이야. 양수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 했을 때 만약에 양수값이 나왔다면은 바로 저온의 별이라고 판독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파란색이나 붉은색 둘 중에 이제 붉은색이 낫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청색하고 노란색 비교했을 때 노란색이 낫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색지수를 우리가 음수값이 나오면은 고온의 별, 플러스 값이 나오면 저온의 별이라고 판독하는데, 근데 우리 만 켈빈 정도인 별은 색깔이 백색이에요. 하얀색 별이란 말이야. 하얀색 별은 사진으로 찍어도 그리고 우리 눈으로 봐도 밝기가 거의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사진으로 찍어도 뭐 얘가 2등급 별이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도 2등급이에요. 빼면은 제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색지수가 제로가 나온다면 표면 온도가 만 켈빈이라고 우리가 판독합니다. 요거는 조금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자, 다시 맨 앞쪽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자, 요거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색지수는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 거 봅시다. 사안이 뭡니까? 사진 등급 안시 등급인데 사진은 푸른색 블루 필터를 쓰고 비주얼
그죠? 요에서 뺀 거에서 B-V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고온의 별은 색지수가 마이너스예요. 저온의 별은 양수값이에요. 그리고 만 켈빈은 색지수가 제로예요. 만 켈빈 좋죠? 예, 요거 뭐 1만 원. 만 원 주세요. 만 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만. 그리고 지금 이 만 켈빈이라는 거는 색깔을 보면은 바로 요겁니다. 백색인 별인데요. 이 백색의 별이 바로 A형 분광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A 제로 만 이렇게 썼는데요. 요거는 이제 분광형은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아까 말했던 U 필터, B 필터, V 필터를 이용한 색지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B 필터라는 거는 블루, 파란색 빛을 통과시킨 것이고요. V 필터는 비주얼, 우리 노란색에 민감하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을 우리가 이 B 필터는 파란색이니까 사진 등급에 대응되고요. 노란색을 잘 감지하는 V 필터는 바로 안시 등급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색지수를 우리가 사안이 뭐냐, 그래서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 것인데, 지금 여기 사진 등급을 B 필터로 바꾸고요. 그리고 안시 등급을 우리가 V 필터로 바꾸면은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지수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각각의 필터는 이 필터로 정해주는 겉보기 등급을 U, B, V 등급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등급이나 안시 등급이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앞에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플랑크 곡선으로 다시 한번 색지수를 정밀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색별이 있어요. 청색별은 고온의 별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B-U 여기서는 B-V 요거의 등급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파란색이니까 이제 파란색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그래프 중에서 이렇게 플랑크 곡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파란색 별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파란색 별의 그 람다 맥스가 여기로 돼 있고요. 노란색 별은 저온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람다 맥스가. 그러면 파란색은 온도가 높으니까 파장이 노란색의 람다 맥스보다는 짧죠. 비례 법칙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노란색 별 이 플랑크 곡선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파란색 별 이 그래프만 일단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B하고 그 다음에 V입니다. V는 노란색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요 파란색 별에서 V 필터는 지금 노란색을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이 지금 요렇게 요 정도 지금 이렇게 감지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 필터는 파란색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파란색이 이만큼 이제 감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면적이 넓어요? 파란색의 면적이 넓죠. 예, 그러면 파란색의 이 면적이 넓으니까 밝아요. 밝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밝으니까 밝죠. 파란색이 밝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B-V라고 한다면 이 파란색이 밝아요. 그리고 노란색이 여기 면적이 좁죠.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V 필터를 통과한 것이 어둡게 보입니다. 그러면 밝다는 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밝다는 거는 등급이 뭐 얘가 뭐 1등급이 나왔고 얘는 어두우니까 뭐 4등급이 나왔다. 그럼 이걸 빼.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3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음수값이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파란색 별은 바로 파란색 플랑크 곡선의 파란색이 면적이 넓으니까 지금 B 필터의 등급이 밝다, 즉 더 작은 등급이기 때문에 음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자, 다음은 선생님이 이제 노란색 별이라고 가정해서 얘기할게요. 이제 노란색 별이에요. 그 노란색 별은 지금 플랑크 곡선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노란색 별 플랑크 곡선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B필터, B필터. 자, 파란색 별 그래프는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노란색 별의 플랑크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B필터를 통과한 그 에너지량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V필터를 통과하는 거는 굉장히 많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노란색이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따져보면은 B 마이너스 V잖아요. 그럼 이제 파란색은 지금 여기 파란색이 좀 적죠. 어두워요. 어두워. 그리고 V 노란색은 이게 면적이 넓죠. 밝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거는 만약 얘가 이제 3등급이고 밝은 건 1등급이다. 그럼 이걸 빼니까 플러스 2가 나오니까 양수값이 나오죠. 아까 한 얘기랑 똑같죠. 그래서 이 플랑크 곡선을 이용해서 B 필터와 V 필터를 이용해서 본 색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색지수는 B 필터 마이너스 V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고온이면 음수, 저온이면 양수 이렇게 됩니다. 만켈빈이면 제로, 백색인데 이거는 A0 분광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